결국 의원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지금 양극화돼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그걸 쓸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서 값을 올리는 거고 서민들은 그만큼 또 살기 힘들고 인건비나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구조를 지금 그래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책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기준시간 52시간을 줄인 52시간으로 줄이는 정책을 했는데 이게 그 문제 해결에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시작한 건 맞지만 결과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길거리 민심이 안 좋아지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의지가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 성공해야지 성공한 정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 의원님.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 집값을 잡고 경제를 제대로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국회에서 연일 대정부 질문이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정부의 인식 들과 정책의 방향성을 이제 진단을 해보고 있는데 현재 진단 결과로는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한계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곳에서 근로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혀 수긍하지 않고 여전히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변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9.23 대책이 나오기 이전부터 똘똘한 한채로 대표되는 시민들의 실수요에 대한 수요처, 공급처의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수요와 공급을 좀 매칭을 시켜라.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양질의 공급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만연히 그냥 전국의 미분양 가구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와 시장의 수요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정부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데 무슨 공급을 더 늘리겠느냐라는 이런 식의 방어만 쳐왔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더 이상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지 못하고 공급책을 내놓았는데 35,000 가구 서울과 수도권에 35,000 가구인데 지금 2017, 18년도에 서울 수도권의 공급되는 규모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35,000 가구 정도로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이제 부족해 보이고 그나마 지금 2021년이 돼야지 막상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책,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35,000 가구인가요? 35만 가구. 35,000 가구가 이 공급책으로 나왔고 향후에 신도시를 개발해서 3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구체화된 공급 계획은 아닙니다. 많이 공급이 좀 부족하고 정부 정책이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지금 경제 정책을 좀 제대로 써서 잡을 수 있는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없어요. 내년에 더 나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의결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에 의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한 2달 전에 올해 지금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지금 올해 최저임금 16% 올릴 때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 문제 생긴다. 정부에서 강행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 방향이 맞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내년 최저임금 또 11%인가 12%인가 올렸거든요. 올릴 때 이미 16% 올릴 때 이거 봤는데도 니들 계속해서 이렇게 할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정부는 또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내년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좋아질 일은 없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은 가령 대기업하고는 상관없어요.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죠. 대부분
이 영세 중소자영업자 이 주변과 네. 관련된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화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관련된 이제 기준 근로시간 52시간 이 부분은 그때도 상공회의소나 이쪽 경총 이쪽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이 부작용과 문제가 우려가 되니 조금 신중하게 최소한 좀 어떤 여유 시간이라도 1, 2년 갖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현 정부에 그때 정책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현 정부에서 이거는 기득권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반발이다. 저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얘기다라고 듣고 그대로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네. 현 정부에서 판단하는 여론을 호도하는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했던 효과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 그래서 현재의 정부가 너무 귀를 꽉 닫고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선한 의지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방향이 항상 옳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고 저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은 네.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될 거고 특히 이게 법이든 최저임금 의결이든 이게 불가역적이잖아요. 네네. 한번 가면 되돌리기 힘들죠. 네, 법도 한번 하면 국회에서 다시 개정하려면 최소 6개월 1년 이상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나빠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은 국민 특히 서민들 삶에 있어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가 좀 많고 좀 어둡네요. 정책 하나하나가 다 부작용이 예상이 돼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기저에는 네. 나의 권력은 우리의 권력은 선한 권력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래야 해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다 저는 그 기저에 깔린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권력의 선악을 따지기보다는 권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정책의 결과, 책임 이런 부분으로 권력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갖는 게 아니라 시장의 현실, 시장의 네. 현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여기에 반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그런데 추석이 지나면 바로 이 문제가 또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 같고요. 야당으로서는 여당이나 이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또 공격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는 좀 더 이 공격의 포인트들은 더 넓어지시겠네요. 공격의 포인트가 넓어지는 것보다도 문제는 우리 보통 서민들, 너무 힘드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죠. 네. 새벽 인력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 또 그날 당일치기 일자리를 못 구해서 터덕터덕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이 본질이죠. 네. 정치가 이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좀 더 편히 만들지 못하는 정치는 참 문제가 있는 정치인데 네. 앞으로의 추석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부 좀 이 경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과 함께 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 그다음에 또 정치권의 이야기들 좀 정리하고 있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